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콜라보레이션 ATX에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세션의 호스트를 맡게 된 CSS의 남서영입니다. 네, 오늘은 이 웹엑스 콜링 다이얼 플랜 구성 모범 사례 관련된 토픽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 다양한 토픽들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대응되는 시간에 참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진행 중에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질문 있으실 경우에는 우측 하단의 Q&A 창이나 채팅창에 질문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채팅창에 입력을 해주실 때에는 All 패널리스트를 선택을 하셔야 저희 쪽에서 바로바로 질문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션 마지막에 또 Q&A가 준비가 되어 있어서 그때 궁금하신 부분 문의를 해주셔도 되겠고요. 세션이 끝난 다음에 질문이 있으실 경우에는 지금 보이시는 메일 주소로 메일을 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메일 주소는 잠시 뒤에 채팅창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설문조사 관련된 내용인데요. 세션이 완료되면은 바로 여기 관련된 그 설문조사 메일을 받으실 텐데 저희한테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모두 매우 만족으로 선택을 해 주시면은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세션의 참석자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자로는 저희 이영찬 프로고요. 이제 시간을 저희 이영찬 프로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스코 코리아의 이영찬 프로입니다. 제가 오늘 전달드릴 세션에 대한 주제는 웹스 콜링, 다이얼 플랜 구성 모범 사례라는 주제로 그러면 세션을 준비를 했고요. 주요 아젠다로는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첫 번째로는 웹스 콜링에 대한 다이얼 플랜에 대한 기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웹스 콜링이 지원하고 있는 내선 통화라든지 본지사 통화, 그리고 아웃바운드 할 때에 대한 수발신 권한 등과 같은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웹스 콜링에 대한 라우팅 로직이라고 해서 웹스 콜링에서 외부 아웃바운드를 할 때 폴에 대한 타입별로 라우팅을 하게 되는데 어떠한 로직을 거쳐서 외부로 아웃바운드가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다이얼 플랜 구성이라고 해서 다이얼 플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다이얼 플랜 구성 부분에서는 트렁크를 생성하고 트렁크의 집합인 라우트 그룹을 생성을 하고 추가적으로 온프라미스 쪽으로 보낼 수 있는 다이얼 플랜 설정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네 번째로는 로컬 게이트웨이라고 해서 PSTN 여러 가지 웹스 쿨링에서 지원하고 있는 여러 가지 PSTN 연결 옵션 중에서 고객이 가지고 있는 회선을 활용할 수 있는 로컬 게이트웨이에 대한 아키텍처와 어떻게 구성하는 타입들이 있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데모로 보여드릴 텐데요. 설명드린 내용들에 대해서 콜 라우팅을 어떻게 설정을 하고 내부 본지사항 통은 어떻게 구성을 하게 되고 로컬 게이트웨이는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대해서 데모를 통해서 간단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웹스 콜링에 대한 다이얼 플랜 기초 부분입니다. 다이얼 플랜에 대한 종류 부분인데요. 모든 PBX들이 지원하는 기능들이죠. 내선 통화라든지 본지사 통화, 또 아웃바운드, 인바운드. 그냥 기본적인 다이얼 플랜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웹스 콜링에서도 마찬가지로 내선 통화와 같은 다이얼 플랜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웹스 콜링에서는 내선 통화를 할 때 두 자리에서 10자리까지의 내선 번호 자릿수를 지정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기존에는 두 자리에서 6자리까지 내선 번호가 지정이 가능했었지만 최근에 업데이트된 것으로 두 자리에서 최대 10자리까지 내선 번호가 지정이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이 내선 번호라고 하는 것은 뭐 사이트 내라든지 또는 본지사 간에 서로 통화를 하기 위해서 각각의 개인이 가지고 있는 DID 번호를 누르게 되면 좀 더 불편한 점이 있겠죠. 그것을 좀 더 쉽게 하기 위한 게 바로 이 내선 번호라는 거고요. 이 내선 번호 다이얼링을 통해서 보다 손쉽게 사용자 간에 통화를 할 수 있는 다이얼 플랜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웹스 콜링에서는 말씀드렸다시피 두 자리에서 10자리까지의 내선 번호를 지원을 하고 있고 기본으로는 4자리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선 번호에서는 국가별로 설정할 수 없는 내선 번호가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이멀전시 대표적인 게 이멀전시 번호가 되겠죠. 한국 같은 경우에는 112라든지 119 같은 긴급통화 번호는 내선 번호 자릿수를 3자리로 설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긴급 번호들은 내선 번호로 사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로케이션별로 번호가 중복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 내선 번호만으로 바로 다이얼링이 가능해지게 되지만 중복될 경우에는 이 사이트 간의 내선 번호가 중복될 경우에는 그 ESN 프리픽스라고 하는 본지사 간 사이트 코드를 통해서 통화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아래 그림을 보면서 간단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시스코라는 회사가 하나 있고요. 여기 삼성하고 강남, 그리고 중구에 각각의 브랜치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엔 철수와 영희가 있는데 철수는 내선번호 4001번 그리고 DID 번호를 가지고 있고요. 영희도 마찬가지 4002번이라는 내선번호와 DID 번호를 가지고 있죠. 여기 둘 간에 그래서 영희가 뭐 철수한테 전화를 걸 때는 뭐 4001번 눌러서 바로 내선 통화 가능해지게 되겠지만 만약에 중구에 있는 내선 번호만 가지고 있는 영찬한테 통화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철수가 4002번을 누르게 되면 이게 이 번호가 영희의 번호인지 또는 영찬의 번호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제 폰은 랜덤하게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게 ESM 프리픽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세 개의 브랜치가 있을 때 그 은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내선 번호와 DID 번호를 가지고 있죠. 철수와 영희, 은기 사이에는 내선 통화가 무리 없이 진행이 될 겁니다. 하지만 영차한테 통할 때는 내선 번호가 중복되기 때문에 통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게 바로 ESM 프리픽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ESM 프리픽스는 각각의 지역 간, 여기서 콜링에서 로케이션이라고 구분을 하게 되는데요. 이 로케이션별로 지역 간 통화를 하기 위한 프리픽스를 지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프리픽스는 두 자리에서 최대 7자리까지 설정이 가능해지게 되는 거고요. 이 프리픽스에는 내선 통화, 본지사가 내선 통화를 하기 위한 액세스 코드 한 자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선 번호가 두 자리에서부터 10자리, 그리고 ESM 프리픽스가 두 자리에서 7자리까지니까 최소 4자리에서부터 최대 17자리까지의 ESM 프리픽스를 포함한 유니크한 번호를 설정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아래 그림을 보게 되면은 이제 각각 내선 번호가 중복되어 있으니까 각각의 프리픽스를, 액세스 코드를 부여한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삼성 같은 경우에는 8520, 강남 같은 경우에는 8320, 중구 같은 경우에는 8250이라는 프리픽스 코드를 지정을 했습니다. 이 프리픽스 코드, 그 ESM 프리픽스 코드 4자리를 지정했을 때 앞에 있는 첫 자리는 그 내선 통화를 하기 위한 액세스 코드가 8로 지정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 4자리의 프리픽스에 이 액세스 코드까지 포함이 된다는 점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각의 사용자의 내선 번호에 ESM 프리픽스를 붙였더니 보시는 것처럼 철수는 520에 8, 520에 4001번 이라는 내선 번호를 추가적으로 가지게 되었고 영희도 마찬가지로 유니크한 번호, 이은기와 영찬도 유니크한 본지상한 통화 내선 번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 이제 철수가 영희한테 걸 때는 8520에 4002로 걸게 되면은 유니크한 번호이기 때문에 바로 연결이 될 거고요. 영찬한테도 8250에 4002번을 누름으로써 바로 이제 전화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이런 게 바로 본지사 통화를 하기 위한 그 ESM 프리픽스 번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아웃바운드를 위한 국가별 다이얼 플랜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국가별 다이얼 플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전 COCM에서 라우트 패턴들을 많이 지정했었죠. 그 라우트 패턴들에 대한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번호에 매핑되는 번호들이 웹으로 발신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웹엑스는 웹스 콜링 클라우드 서비스이기 때문에 각각의 라우트 패턴을 개별적으로 지정할 수는 없고요. 각각의 라우트 패턴들이 국가 정책에 따라서 ITU에서 관리하는 국가별 번호 플랜 정책에 따라서 클라우드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저장되어 있는 내역이 오른쪽에 보시는 테이블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 오른쪽에 보이는 테이블은 그 헬프 페이지에서 이 링크를 검색해 보시게 되면은 또는 헬프 페이지 내에서 다이얼 플랜 바이 컨트리라고 검색해 보시게 되면은 우리 한국을 찾아보시고 한국을 찾아보시게 되면 오른쪽과 같은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보시게 되면 컨트리 코드는 82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디짓 맵이 라우트 패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 사전에 지정되어 있는 라우트 패턴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디짓 맵에서 02124와 같은 것은 콜 타입이 차저러블 디렉토리 어시스턴트로 되어 있죠. 이것은 번호 조회를 하기 위한 우리 114 전화번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번호들이 각각의 콜 타입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00으로 시작하는 번호들은 인터내셔널에 대한 콜 타입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네 자리, 뭐 다섯 자리, 여덟 자리, 일곱 자리, 여덟 자리 같은 것들은 국내 통화를 하기 위한 로컬에 대한 콜타입으로 제공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콜타입은 어디서 활용이 되냐? 뒤에서 설명드릴 발신 권한에서도 마찬가지로 활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라우트 패턴 CUCM에서 지원하는 라우트 패턴이 클라우드의 ITU의 다이얼 플랜 정책에 따라서 저장이 되어 있다.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수신 및 발신 권한인데요. 국가별 다이얼 플랜, 앞서 보여드렸던 이 국가별 다이얼 플랜에 대한
콜 타입별로 외부 발신에 대한 그 발신 권한 또는 수신에 대한 수신 권한을 설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 보시게 되면 권리용어는 전화에 대한 권한이라고 보이시죠? 뭐 기본 설정으로 놔두시게 되면 모두 다 허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용자 정의 설정을 통해서 내부 통화, 내선 통화가 되겠죠. 수신자 부담 전화, 또 외부 통화에 대해서 허용을 할지 또는 허용하지 않을지 일단 여부를 선택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모두 다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설정해 두시게 되면 해당 사용자의 번호는 발신 전용으로만 활용이 되게 되는 거겠죠. 두 번째로 발신에 대한 권한입니다. 이 발신에 대한 권한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콜에 대한 통화 유형, 콜 타입이에요. 앞서 말씀드렸던 국가별 다이얼 플랜, 여기에 설정되어 있는 콜 타입별로 이런 다이얼 플랜들이 설정이 되어 있고요. 이런 다이얼 플랜별로 허용을 할지 또는 거부를 할지 또는 이 타입으로 전화를 걸었을 때 특정 사용자한테 호전을 하게 되고 특정 사용자의 허락을 통해서 발신이 되게 할지 또는 FAC 코드 입력을 통해서 발신이 되게 할지 이런 여부를 선택하셔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내부 통화라든지 무료 전화 또는 전국 전화, 이건 전국 전화는 그 로컬 콜이 되겠죠. 국제 전화, 뭐 교환한 지원, 뭐 특별 서비스, 프리미엄 서비스와 같은 콜 타입들이 미리 사전에 지정이 되어 있고 해당 콜 타입별로 전화 발신에 대한 허용 및 차단이 가능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런 발신 권한 설정 같은 경우에는 각각 개별적인 사용자별로도 설정할 수가 있고요. 근데 각각의 로케이션 지사라고 말씀드렸었죠. 각각의 로케이션별로도 통합적으로 구성하셔서 사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웹스 콜링에서 지원하고 있는 PSTN 콜 라우팅 옵션들입니다. 지난번 세션에서도 간단하게 설명드렸었는데요.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고자 하면 첫 번째에 대한 PSTN 옵션은 로컬 게이트웨이입니다. 이 로컬 게이트웨이는 BYO PSTN이라고 해서 고객의 PSTN 회선을 그대로 활용하는 PSTN 연결 옵션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고객의 사이트 내에 로컬 게이트웨이를 구성을 하게 되는 거고 해당 로컬 게이트웨이에 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PSTN 회선을 IP라든지 또는 TDM으로 구성하신 다음에 해당 게이트웨이가 웹스 콜링에 등록돼서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로컬 게이트 같은 경우는 100개국 이상의 서비스 커버리지를 가지고 있고요. 고객이 보유한 회선을 그대로 사용하게 되는 거고 지점에 각각의 브랜치별로도 로컬 게이트웨이를 설치하셔서 지점에서도 바로 아웃바운드가 가능하게 한다든지 또는 중앙에만 놓게 돼서 지점도 중앙에 있는 로컬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가 이루어지게 구성하실 수 있게 됩니다. 컨트롤업을 통해서 번호 관리가 가능해지게 되는데요. 컨트롤업에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DID 번호를 등록해 놓으시게 되면은 해당 로컬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들어온 번호에 대해서 해당 번호 매핑이 되게 되면 해당 사용자한테 연결이 되고 아웃바운드 시에도 해당 번호를 통해서 아웃바운드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또 두 번째 옵션은 시스코 콜링 플랜입니다. 이 시스코 콜링 플랜이라고 하는 것은 시스코 PSTN이라고도 불렸었는데요. 이것은 시스코가 PSTN 사업자 자체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해당 PSTN 옵션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한국에서는 지원하고 있지 않고 그 미주라든지 또는 캐나다, 유럽, 호주 지역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시스코를 통해서 단독 회선을 제공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컨트롤업을 통해서 바로 번호로 오더를 하게 되고 10분 이내에 자동적으로 디플로이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10분 이내에 바로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회선이 구성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시스코 콜링 플랜 같은 경우에는 로컬 게이트웨이와 다르게 고객 사이트 내에 온프라미스 장비가 게이트웨이와 같은 온프라미스 장비가 필요 없게 되기 때문에 완벽한 클라우드 콜링을 제공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클라우드 커넥티드 PSTN이라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클라우드 커넥티드 PSTN 같은 경우에는 시스코와 협약된 글로벌 서비스 프로바이더들 간에 우리 웹엑스와 글로벌 서비스 프로바이더 간에 서로 피어링 네트워크를 맺게 되는 거고 클라우드를 통해서 해당 PSTN 사업자를 통해서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전 세계 65개국 이상의 서비스 커버리지를 가지고 있고 시스코에서 검증된 사업자들, 타타라든지 또는 콜캐비넷, 콜타워 등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을 연동해서 사용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개별 사이트별로 이 클라우드 커넥티드 PSTN 사업자를 별도로 선택하셔서 사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 지역 같은 경우에는 A라는 사업자,
B 브랜치 같은 건 B라는 사업자 이렇게 여러 개를 조합하셔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컨트롤업을 통해서 번호가 관리가 가능해지게 된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구성을 보시게 되면 왼쪽에 있는 게 로컬 게이트웨이죠. 거기에 사이트 내 로컬 게이트웨이가 구성이 되게 되고, 로컬 게이트웨이는 TDM이든 또는 IP로 페이스트랑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러나 로컬 게이트웨이는 이 웹스 콜링의 액세스 네트워크를 통해서 웹스 콜링에 등록이 되게 되고요. 실제 단말이 홀을 연결하게 될 때는 시그널은 클라우드까지 가게 되죠. 클라우드까지 갔다가 로컬 게이트로 와서 웹으로 나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스가 가능한 환경이다 라고 하면 미디어는 단대단으로 연결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시스코 콜링 플랜 같은 경우에는 시스코가 PSN 사업자가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시스코가 보유하고 있는 PSN 회선을 가지고 그대로 액세스 네트워크를 통해서 웹엑스를 통해서 시스코 PSN을 통해서 웹으로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클라우드 커넥티드 PSN 같은 경우에는 피어링 네트워크에 여러 개의 사업자들이 저희가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연동된 사업자들을 통해서 고객이 그 번호를 구매를 하시게 되는 거고, 번호를 구매하시게 되면은 실제 사용자들은 전화를 걸고 피어링 네트워크를 통해서 외부에 있는 HCP 사업자를 통해서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가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엑스 콜링의 콜라우팅 로직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엑스 콜링의 콜라우팅 로직에는 먼저 목적지를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적지를 선택을 하는 것은 목적지로 하는 것은 이제 CCP와 같은 클라우드 커넥티드 PSN이 될 수도 있고, 또 로컬 게이트웨이가 될 수도 있고, 또 온프레미스로 가는 게이트웨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목적지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콜 타입별로 구분을 하게 되는데요. 콜 타입들은 PSN 타입이라든지 사용자 타입, 또 라우트 리스트, 버추얼 익스텐션 또는 다이얼 플랜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콜 타입으로 지정이 되게 됩니다. 이 콜 타입을 지정을 하기 위해서 콜에 대한 필터링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콜링에 있는 사용자가 웹으로 다이얼링을 한다 라고 했을 때, 해당 사용자가 119와 같은 긴급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라고 하면 첫 번째 필터로 긴급번호로 필터링이 되기 때문에 해당 긴급번호는 바로 PSN 타입으로 지정이 되게 되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내선 번호인 1001번으로 걸었다 라고 하게 되면 해당 콜은 바로 사용자 타입으로 지정이 되게 됩니다. 이런 내선 번호인 1001번뿐만이 아니고 앞서 말씀드렸던 ESM 프리픽스가 붙은 ESM 번호, 그리고 플러스 2164번 DID 번호가 되겠죠. 가지고 있는 DID 번호들한테 전화를 걸었을 때도 이 해당 사용자로에 대한 콜 타입으로 지정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번호도 아니고 다음 리스트인 라우트 리스트로 전화를 걸었다. 이 라우트 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웹스 콜링엔 두 가지 디플로이먼트 타입이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한 가지는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웹스 콜링 멀티 테넌트가 있고, 하나는 CUCN 기반인 데디케이트 인스턴스가 있습니다. 이 라우트 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이 멀티 테넌트와 데디케이트 인스턴스 간에 서로 온넷 통화, 무료 내선 통화를 하기 위한 그 라우트 패턴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라우트 패턴에 매핑이 된다 라고 했을 때는 이 라우트 리스트라는 콜 타입으로 지정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필터링이 안 되고, 이후에 버추얼 익스텐션이라고 하는 가상 내선 번호에 대해 번호에 매핑이 되었다 라고 하게 되면 해당 번호는 그 버추얼 익스텐션이라고 하는 가상 내선 번호에 대한 콜 타입으로 필터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도 필터링이 안 되고 이후 단계인 다이얼 플랜에 매핑이 되었다 라고 하게 되면 다이얼 플랜으로 콜 타입이 지정이 되게 됩니다. 이 다이얼 플랜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실제 우리가 외부에 있는 번호들이 아니고 진짜 우리 온프라미스 PBX와 연동한다고 했을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온프라미스에 있는 PBX와 연동한다고 했을 때 해당 온프라미스 PBX로 보내기 위한 라우팅 정책을 이 다이얼 플랜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매핑이 된다. 우리 설정한 다이얼 플랜에 매핑이 되었다 라고 하시면은 다이얼 플랜이라는 콜 타입으로 매핑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도 매핑이 안 되었다라고 했을 때는 최종적으로 이 NS 룩업이라고 하는 우리 웹스 콜링의 어플리케이션 서버 밑에 있는 다이얼 플랜을 관리하는 서버가 있습니다. 이 내셔널 다이얼 플랜에 매핑이 되었을 때는 바로 PSN 타입으로 지정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니면 매핑이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한 번 더 2164 번호 플러스 164 번호로 변환을 해서 다시 한 번 더 해당 필터링을 거치게 됩니다. 이 플러스 2164로 변한다라고 하는 것은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만약에 내가 9010-1234-1234를 걸었다. 근데 이건 매핑이 되지 않는다. 라고 했을 때는 다시 플러스 164 번호인 82 플러스 82
01821012341234로 변환을 해서 다시 매핑 필터링이 되는지 각각의 콜 타입별로 필터링이 되는지 한 번 더 필터를 거치고 난 다음에 이 각각의 필터에 매핑이 된다고 하시면 각각의 필터 타입으로 콜 타입이 지정되게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필터링 되지 않았다 라고 했을 때는 알 수 없는 번호라고 지정이 되게 됩니다. 이 알 수 없는 번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다이얼 플랜 체계 자체에 존재하는 번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알 수 없는 번호에 대한 처리 정책도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이 알 수 없는 번호에 대한 번호 정책은 또 두 가지 옵션에 따라서 라우팅이 변경되게 됩니다. 먼저 알 수 없는 내선 번호에 대한 정책 사용, 또는 내선 번호가 두 자리에서 10자리, 내가 건 번호가 두 자리에서 10자리의 숫자에 매핑이 된다 라고 하셨을 때는 여기에서는 알 수 없는 내선으로 매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설정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 커브의 콜 세팅, 웹스 콜링의 콜 세팅 부분에 보시게 되면 아니죠. 로케이션 세팅이 있죠. 이 부분은 로케이션 세팅의 인바운드 설정에 보시게 되면은 그 call to on-premise extension 이라는 설정이 있습니다. 이 토글을 이네이블 해주시고 내가 이 알 수 없는 번호에 대해서 어디로 보낼지 트렁크를 지정해 주시게 되면은 이 알 수 없는 번호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번호의 내선으로 매핑된 번호에 대해서는 해당 트렁크로 연결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여기서도 매핑이 안 되었다 라고 했을 때는 이 로케이션에 있는 PS10 타입에 따라서 콜 라우팅이 정해지게 됩니다. 로케이션에 우리가 CCP 또는 클라우드 커넥티드 PS10 또는 시스코 PS10으로 설정을 해놨다 라고 하시면은 해당 번호들, 여기 매핑이 되지 않는 번호들에 대해서는 차단이 되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우리 로케이션에 그 로컬 게이트웨이로 설정했다 라고 하시면 알 수 없는 번호 정책에 대한 리스트를 설정 정책에 따라서 한 번 더 필터링이 걸리게 됩니다. 만약 알 수 없는 번호 정책을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스탠다드 비헤이비어로 했을 때는 바로 콜라우팅이 스탑이 되게 되는 거고요. 레가시 비헤이비어로 설정을 해놨다 라고 하시면 알 수 없는 내선 타입으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들으시면 약간 복잡하다라고 느끼실 수가 있게 되는데, 앞에 있는 이 콜 타입 부분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으실 거고, 뒤에 있는 알 수 없는 번호에 대한 정책이 좀 복잡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한번 그 테스트를 통해서 구성을 해보시게 되면은 좀 더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스탠다드 비헤이비어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알고 있는 번호들에 대해서는 라우팅을 하게 되는 거고, 모르는 번호에 대해서는 라우팅 스탑하는 거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레가시 비헤이비어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아는 번호든 모르는 번호든 무조건 프라미스로, 내가 설정한 트렁크로 보내겠다라는 설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콜에 대한 이제 각각의 디짓별로 내가 건 번호별로 콜에 대한 타입 지정을 마쳤었죠. 콜에 대한 타입 지정 마쳤으니까 이 콜에 대한 타입들이 이제 특정 트렁크 또는 특정 PSTN을 통해서 나가야 되겠죠. 콜의 이 각각의 콜 타입별로 나갈 수 있는 옵션 다음과 같습니다. 콜에 대한 타입이 사용자 타입으로 지정이 되었다 라고 하시면 이제 웹스 콜링 내부에 있는 사용자로 가 라우팅이 될 거고요. 만약에 라우트 리스트라든지 또는 다이얼 플랜이라든지 알 수 없는 내선으로 설정이 되었다 라고 하면은 트렁크 또는 라우트 그룹으로 라우팅이 되게 됩니다. 타입이 PSTN 타입이라든지 버추얼 익스텐션 가상 내선 번호 타입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고 하면은 각각의 로케이션에 설정되어 있는 PSTN으로 연결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A라는 로케이션은 CCP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 CCP로 나가게 되는 거고, B라는 로케이션은 만약에 로컬 게이트웨이로 되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로컬 게이트웨이 트렁크로 라우팅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후에 이제 통화 권한에 따라서 차단 및 허용 정책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라우팅이 되겠죠. 다음 콜 검사, 콜 스크린 및 라우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각각의 타입별로 라우팅이 될 수 있는 부분하고 라우팅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것을 간단히 표로 정리해 놓은 부분인데요. 웹스쿨링 사용자는 웹스쿨링 사용자나 또는 그 데디케이트 인스턴스 쪽이나 또는 온프라미스 쪽이나 또는 클라우드 커넥트 PS인 쪽으로도 모두 다 발신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트렁크에서 라우트 리스트가 일치한다. 이것은 데디케이트 인스턴스에서 들어온 콜은 마찬가지로 웹스쿨링 사용자와 동일하게 취급되기 때문에 모든 콜 타입에 대해서 전환 거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트렁크에서 올라온 콜, 온프라미스 사용자 콜, 온프라미스 사용자 콜이라고 하는 것은 다이얼 플랜에 설정이 되어 있다라든지
다이얼 플랜 설정이 되어 있다든지 또는 내선 번호 2자리 또는 2자리에서 10자리까지의 번호가 들어오게 되면은 온프라미스 사용자 콜로 지정이 되게 되고, 온프라미스 사용자 콜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다 걸 수는 있지만 이제 클라우드 커넥티드 PSN 쪽 또는 시스코 PSN 쪽으로는 발신이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온프라미스 PSN 콜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와 라우트 리스트 쪽, 데디케이트 인스턴 쪽으로는 전화가 가능하지만 다이얼 플랜이라든지 또는 시스코 PSN 쪽으로는 전화가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트렁크에서 들어온 콜은 트렁크로 다시 나갈 수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클라우드 커넥티드 PSN, 클라우드 커넥티드 PSN이나 그 시스코 PSN 같은 경우에는 앱스 콜링에 있는 사용자라든지 또는 데디케이티드 인스턴스 쪽으로만 호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라우팅 로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은 다이얼 플랜 구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다이얼 플랜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SIP 트렁크가 먼저 필요하겠죠. SIP 트렁크라고 하는 것은 로컬 게이트웨이와 웹스 콜링 서버 간에, 웹스 콜링 간에 서로 간에 트렁크를 맺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트렁크는 하나의 게이트웨이당 하나만 설정이 가능하진 않고, 만약에 여러 개의 테넌트를 만들었다, 여러 개의 리슨 포트를 만들었다라고 하시면 하나의 게이트웨이에서도 여러 개의 트렁크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또 온프레미스의 게이트웨이에 연동할 수 있는 게이트웨이의 연동 타입은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이건 뒤에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레지스트러 베이스와 인증서 베이스, 이 두 가지 타입으로 구성이 가능해지게 되고요. 외부의 PSN 연동 및 또는 온프레미스에 있는 PBX와 연동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로컬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PSN과 연결을 하셨다라고 하시면 PSN으로 연결이 되게 되는 부분이고, 만약 온프레미스와 내선 통화를 하기 위해서 연결을 했다라고 하시게 되면 온프레미스에 있는 PBX와 IP 또는 TDM으로 연결을 하시게 되면 해당 앱스 콜링하고 온프레미스 PBX 간의 내선 통화도 가능해지게 됩니다. 이런 SIP 트렁크는 하나 이상의 라우트 그룹에 속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 라우트 그룹은 트렁크의 모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하나의 라우트 그룹에는 여러 개의 트렁크가 연결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하나의 라우트 그룹에 최대 10개까지의 트렁크가 할당 가능해지게 되고, 동일한 프라이어티로 10개의 트렁크를 뒀다라고 하시면은 10개의 트렁크에 랜덤하게 픽이 되기 때문에 10개 트렁크에 로드 밸런싱 해서 연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프라이어티를 분리해서 설정하셨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뉴욕 트렁크와 뉴욕 트렁크 A와 B 같은 경우에는 프라이어티 1로 했고요. DFW 트렁크 A와 B 같은 경우에는 프라이어티 2로 설정을 하게 되었죠. 하나의 라우터 그룹이 있고, 하나의 라우터 그룹에 두 개는 동일한 프라이어티, 두 개는 좀 더 낮은 프라이어티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호가 들어왔을 때는 트렁크 A와 뉴욕 트렁크 A와 B를 통해서 로드 밸런싱이 돼서 라우팅이 되게 되고요. 이 두 개의 트렁크가 사용 불가능해지게 될 때, 또는 트렁크가 풀이 찼을 때 같은 경우에 두 번째 프라이어티인 DFW 트렁크 A와 B 쪽으로 로드 밸런싱 돼서 호가 발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라우터 그룹 같은 경우에는 특정 로케이션에 종속이 되진 않고요. 이 게이트웨이가 A라는 로케이션에 위치한다고 하더라도 트렁크를 만드실 수가 있고, 이 트렁크의 라우터 그룹에 이 트렁크를 속하게 하실 수가 있는데, 이 라우터 그룹 자체는 여러 개의 로케이션에 동시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다이얼 플랜입니다. 다이얼 플랜은 트렁크의 그 모임인 그 라우터 그룹을 통해서 온프라미스 쪽으로 통화를 라우팅할 수 있는 그 라우팅 패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이얼 플랜 같은 경우에는 로케이션에 상관없이 조직 전체에 구성이 되게 되는 거고요. 모든 사용자들한테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이얼 플랜 내에 다이얼 패턴과 매핑된 통화에 대해서 라우터 그룹으로 라우팅이 되는 부분이고, 이 다이얼 플랜에 지정 가능한 패턴들 같은 경우에는 그 ESN 번호 또는 온넷 번호 또는 플러스 2164 패턴 번호, SIP URI 도메인까지 그 다이얼 패턴으로 지정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다이얼 패턴에 대한 신탁스를 좀 보게 되면은 숫자 플러스 2164와 일반적인 내셔널 프리픽스, 이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하나는 플러스 2164 번호를 통해서 앞에 무조건 플러스가 붙겠죠. 플러스하고 뒤에 디짓들이 오게 됩니다. 디짓들이 올 때는 디짓은 0에서부터 9까지 번호가 올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뒤에 와일드카드 마스크인 느낌표를
붙이시게 되면은 만약에 패턴은 플러스 1 느낌표로 플러스 1 느낌표로 하셨다 나가시게 되면 이 플러스 1로 시작하는 모든 번호가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플러스 1 x x x라고 하시면은 플러스 1로 시작하는 1000번대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플러스 264 말고 내셔널 프리피스도 마찬가지로 설정이 가능해지게 되는 부분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 느낌표와 같은 와일드카드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2164 패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내셔널 프리픽스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고자 하면은 아래 보시게 되면 플러스 1408 55에 xxxx로 되어 있다 라고 하게 되면 플러스 1408 555로 시작하는 11자리 플러스 164 번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래에 있는 1, 2, 3, 4 같은 경우에는 이 번호만 매핑이 된다. 이 번호들이 매핑이 되었을 때 내가 설정한 트렁크로 번호를 보내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플러스 4, 49610 느낌표를 하게 되면 플러스 496100으로 시작되는 모든 번호가 매핑이 되기 때문에 이걸로 시작하는 모든 번호들은 내가 설정한 트렁크로 보내겠다는 설정이 되겠고요. 플러스 163 번호 말고 ESM 프리픽스라든지 일반적인 내셔널 프리픽스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느낌표는 사용할 수가 없게 되고 X에 대한 와일드카드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X는 0에서부터 9까지가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온프레미스 콜을 위한 동작 설정 부분입니다. 먼저 스탠다드 비헤이비어, 레거시 비헤이비어 이게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이게 알 수 없는 번호에 대한 동작 정체기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온프레미스로 번호를 보낼 때 스탠다드 비헤이비어로 설정하게 되면 내가 다이얼 플랜에 설정한 라우트 패턴이라든지 또 내선 번호에 대한 패턴들로 전화를 걸게 되면은 해당 번호들만 해당 트렁크로 라우팅하게 되는 거고 이 이외의 번호들은 차단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레가시 비헤이비어 같은 경우에는 내선 번호라든지 다이얼 플랜 설정된 번호라든지 이에 해당되지 않는 번호들까지 모두 다 내가 설정한 트렁크로 보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로컬 게이트웨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로컬 게이트웨이는 PSN 연결 옵션 중에서 고객의 사이트 내에 로컬 게이트웨이를 구성을 하고 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회선을 연결함으로써 사용할 수 있는 PSN 연결 옵션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각각 게이트웨이들은 일반 시스코 큐브 또는 ISL 라우터, 카탈리스 8300 라우터들이 가능해지게 되고 서드파티 SBC들도 가능해지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구성되는 타입은 실제 로컬 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웹패스 콜링에 TLS와 SRTP로 연결이 되게 되고요. 레지스터를 할 때 해당 레지스터된 세션을 그대로 재사용을 하게 됩니다. 레지스터를 하게 되고 각각의 로컬 게이트에서 외부로 나가는 설정 타입들을 설정하실 수가 있겠죠. PBX를 기존에 있는 레가시 PBX를 통해서 내선 통화라든지 또는 외부로 아웃바운드를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해당 레가시 PBX와 SRP 트렁크 또는 TDM으로 연결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근데 바로 외부로 연결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IP 트렁크 또는 TDM 트렁크 모두 다 연결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로컬 게이트에 대한 연결 옵션이요. 구성 타입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설명드렸던 레지스트레이션 베이스와 설티피케이션 베이스 이게 두 가지 타입으로 설정이 가능해지게 되는데요. 먼저 레지스트레이션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시스코 큐브 또는 아이셀 라우터 같은 것들이 웹 스콜링에 등록이 돼서 사용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등록이 되게 되면은 해당 등록당, 해당 레지스트러당, 해당 테넌트당 최대 동시 250콜의 동시콜이 사용 가능해지게 되고요. 이거에 대한 장점 같은 경우에는 나트된 사설 IP 내에서도 엔드포인트와 동일하게 취급을 받기 때문에 나트된 사설 IP 내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굉장히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설티피케이션 베이스 트렁크인데요. 설티피케이션 베이스 트렁크 같은 경우에는 인증서 주입을 통해서 설정할 수 있는 걸로 보시면 되겠고요. 인증서 주입을 통해 설정을 하시게 되면은 먼저 해당 컨트롤 허브 내 도메인에 도메인 베리파이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해당 도메인 베리파이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 뒤에 도메인 내에 이 인증서 방식 게이트웨이에 대한 FQDN이 설정이 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FQDN 설정이 필요하게 되고 FQDN으로 그 인증된 신뢰할 수 있는 공용 CA에서 설명한 인증서가 필요하게 됩니다. 인증서 내에는 그 와일드카드 마스크 인증서는 불가능하고요. FQDN이 들어간 인증서만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서티피케이션 베이스 트렁크를 하게 되면 동시 콜에 대한 캐파시티가 굉장히 많이 향상되게 됩니다. 기존 250콜 이상의 캐파시티를 사용해 볼 수가 있다는 장점을 가질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등록 기반 로컬 게이트의 캐파시티인데요. 250콜이라고 말씀드렸었고, 250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테넌트당 하나의 레지스트레이션이 가능해지게 되고, 로컬 게이트웨이에 리슨 포트를 분리한다라고 하시면은 여러 개의 테넌트를 구성하셔서 여러 개의 트렁크를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최대 250콜을 하나의 테넌트당 최대 250콜로 제한이 되어 있는 이유는 우리가 로컬 게이트웨이가 엑스 콜링에 등록이 될 때 그 레지스트레이션 한 세션을 그대로 콜에도 활용하기 때문에 해당 싱글 세션에 대한 제약상으로 인해서 250개를 초과할 수가 없게 되는 거고요. 250개에 대한 기준 자체는 이제 네트워크 상태가 단방향 레이턴시가 100ms 이하, 10ms 이하의 지터, 0.5% 미만 패킷 손실을 가정을 했을 때 최대 250콜을 지원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보다 좀 더 네트워크 품질이 낮다라고 했을 때는 이 최대 250콜보다 좀 더 낮은 캐파시티를 지원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캐파시티가 모든 게이트웨이가 250콜인 건 아니고요. 만약에 250콜보다 적다, 캐파시티가 적은 게이트웨이를 사용했다라고 하시면은 해당 캐파시티까지만 사용이 가능해지게 되는 부분이고, 만약에 6000콜까지 지원하는 게이트웨이다 하셨을 때도 싱글 테넌트에서는 최대 250개를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250개를 초과할 수는 없게 됩니다. 인증서 기반의 로컬 게이트웨이는 캐파시티 부분이고요. 250콜은 그 인증서 등록 기반의 게이트웨이에서 사용 가능한 부분이고, 그리고 인증서 기반으로 하셨을 때는 일반적인 인터넷 환경에서 사용을 하신다라고 하시면 250콜에서 최대 2000콜까지 가능한 캐파시티를 보유하고 있고요. 만약 인터커넥트라고 하는 것은 전용 회선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엣지 커넥트와 같은 전용 회선을 통해서 웨이스 콜링하고 전용 회선을 구성했다 라고 하셨을 때는 최대 6500콜까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인터커넥트에 대한 네트워크 품질은 그 레이턴시가 30ms 이하, 지터가 10ms 이하, 패킷 손실은 없는 수준으로 했을 때가 인터커넥트에 대한 타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그 등록 기반의 게이트웨이와는 다르게 게이트웨이에서 웹스 콜링, SBC 간에 여러 개의 TLS 세션이 열리게 되었죠. 그 인증서 기반의 게이트웨이를 그 컨트롤업에서 등록하시게 되면은 여러 개의 아웃바운드 프락시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아웃바운드 프락시를 여러 개의 로컬 게이트웨이에 다이얼 피어로 등록을 하게 되는 부분이고, 이 다이얼 피어를 통해서 여러 개의 트리 세션이 맺어지고, 이 세션들을 통해서 캐파시티를 더 늘리게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로컬 게이트웨이를 지원할 수 있는 플랫폼들입니다. 먼저 시스코 같은 경우는 시스코 큐브, 그리고 시스코 iOS 게이트웨이와 카탈리스 게이트웨이, ISO XE 게이트웨이들이 라우터들이 모두 지원을 하고 있고요. ISL 4000 시리즈라든지 그 V큐브의 AWS에서 마켓플레이스로 구매하실 수 있는 V큐브라든지, 또 카탈리스 8300 시리즈, 카탈리스 8000V와 같은 V큐브, TSR V큐브, ISR 1100 라우터들도 로컬 게이트웨이로 사용해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이 게이트웨이들은 인증서 기반하고 등록 기반 모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서드파티 게이트웨이 같은 경우에는 서드파티 SBC로 불리죠. 서드파티 SBC 같은 경우에는 리번 SBC와 오디오코드 SBC, 그리고 오라클 SBC 세 가지의 벤더를 인증서 기반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라이센싱에 대한 부분인데요. 먼저 큐브에 대한 세션 라이센스가 필요하게 되는데, 큐브에 대한 세션 라이센스 같은 경우에는 앱스 콜링 가입자들은 무료로 지원받아 볼 수가 있습니다. 앱스 콜링 가입자 2명당 1개의 세션 라이센스가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추가 큐브 세션 라이센스가 필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각각의 라우터 타입별로 추가적으로 필요한 라이센스 같은 경우에는 ISR 4K 같은 경우에는 UC 서비스, VIP 서비스를 위한 UC-K9, 그리고 TLS와 SRTP 서비스를 위한 Security K9, 이 두 개의 라이센스가 필요하게 되는 부분이고요. 카탈리스 8K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이 라이센스 별로 구매하실 일은 없겠죠. HC 라이센스 같은 경우에는 암호화를 위한 라이센스인데, 이거는 T2 라이센스, 대규모의
그 밴드위스 제공이 필요할 경우에만 필요한 라이센스이기 때문에 만약에 대규모의 대량의 밴드위스 사용이 필요하다라고 하셨을 때는 이 C8000 HSEC 라이센스가 필요하게 되는 부분이고요. 추가적으로 스루프 라이센스인 그 DNA 라이센스가 필요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큐브 용도, 큐브의 그 포킹이라든지 TDM 기능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DNA 에센셜 라이센스로만으로 충분히 가능하고요. 만약 어드밴스 UC 기능들, 뭐 TDM을 연계한다라든지 DSP 팜을 쓴다라든지 SRS 기능 또는 미드 포킹 같은 기능이 필요하실 때는 이 DNA 어드밴티지 이상의 라이센스가 필요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제가 그 스콜링의 다이얼 플랜의 로직하고 로컬 게이트웨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좀 데모를 간단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데모에 대한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는 맵스 콜링의 두 가지의 로케이션이 구성을 저희가 지난 세션에서 했었죠. 한국 로케이션하고 미국 로케이션 두 개를 구성을 했었고, 한국 로케이션은 ESM 프리픽스를 8100으로 할 거고요. 미국 로케이션은 8200번으로 할 거고, 미국 로케이션은 시스코 PSTN으로 저희가 저번에 구성을 했었죠. 그리고 한국 로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로컬 게이트웨이로 구성을 하게 될 거고, 이 로컬 게이트웨이는 PSTN을 에뮬레이트하기 위해서 저희가 따로 CUCM을 별도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 CUCM과 SIP 트렁크를 통해서 제버가 PSTN을 에뮬레이트하기 위해서 제버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PSTN 서비스를 제공받아 볼 수 있는 것으로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는 2명만, 4명의 사용자가 있는 2명만 사용할 거고요. 사용자 1번하고 2번, 1001번, 2002번, 2001번 두 개의 사용자를 활용을 해서 구성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성할 것은 오늘 액세스 코드에 대해서 구성해 볼 거고요. ESM 프리픽스와 로케이션 안의 통합, 로컬 게이트웨이 설정 및 등록, 온프라미스 라우팅에 대해서 설정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컨트롤 허브에 먼저 접속을 해볼게요. 컨트롤 허브에 접속을 하게 되면은 로그아웃이 되었네요. 컨트롤 허브의 관리자 권한으로 로그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설정했던 거 그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먼저 사용자를 보게 되면은 두 명의 사용자가 있죠. KR 유저1하고 KR US 유저1 두 명의 사용자가 있고, 해당되는 번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미국의 유저 같은 경우에는 1766 내선번호 2100, 2001번 할당이 되어 있고, 그리고 한국 유저 같은 경우에는 내선번호 1001번으로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트렁크를 하나 우선은 콜 라우팅만 설정하시죠. 먼저 ESM 프리픽스를 설정을 하기 위해서 콜 세팅에 들어가셔서 서비스 설정 부분에 들어가 보시게 되면 내부 전화기라는 메뉴가 보이게 됩니다. 여기에서 내선 번호에 대한 자릿수 그리고 ESM 프리픽스에 대한 자릿수를 설정할 수가 있게 되는 부분인데요. 편집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먼저 위치 라우팅 프리픽스에 대한 길이, 이거는 ESM 프리픽스에 대한 길이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는 아까 800번, 8에 200번 이렇게 설정하겠었죠. 그래서 네 자리로 설정을 할 거고요. 이 아래에 있는 라우팅 프리픽스에 대한 조정 숫자 설정 같은 경우는 내선 통화를 하기 위한 액세스 코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8로 설정을 할 거고요. 내선에 대한 자릿수는 4자리로 설정해 보도록 할게요. 저장을 눌러주시게 되면 설정이 완료가 되었고요. 그리고 위치에 가보시게 되면 이 부분에서 ESM 프리픽스를 설정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한국 로케이션의 통화 탭으로 가보시게 되면은 ESM 프리픽스를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먼저 내부 전화 설정을 클릭해 주시게 되면 라우팅 프리픽스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한국 로케이션에는 라우팅 프리픽스를 8100번으로 하겠다 라고 설정을 해주시고 저장을 해주게 되면 해당 8001번이 ESM 프리픽스로 한국 로케이션에 설정이 되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 미국 로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통화 탭에서 다시 내부 전화하기를 클릭해 주시게 되면 여기 라우팅 프리픽스가 나타나죠. 8200번으로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8200번에 대한 라우팅 프리픽스가 설정이 되었고요. 이제 둘 간에 한번 내선 통화를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크롬 익스텐션으로 클라이언트를 구성을 했고요. 저는 KR 유저 1, KR 유저, US 유저 1이네요. 두 개로 한번 그냥 일반 내선 번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일반적인 내선 번호로 전화 걸리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ESM 프리픽스를 포함해서 한번 전화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보시는 것처럼 ESM 프리픽스, 그러니까 내선 번호 네 자리로도 가능하고 ESM 프리픽스로도 전화 가능해지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럴 경우에는 우리 내선 번호 네 자리로는 홀을 막고 싶다라고 하셨을 때는 최근에 추가된 기능으로 폴링 탭의 서비스 설정 부분에 보시게 되면 위치간 내선 번호 다이얼리 허용 부분이 현재 토글 이네이블 되어 있죠. 이거를 토글을 해제해 주시게 되면은 내선 번호만으로는 걸리지가 않게 되고 ESM 프리픽스로만 전화가 걸리게 Number you 됩니다. have dialed is not in service. 보시는 것처럼 내선 번호는 걸리지가 않고요. ESM 프리픽스로 ESM 프리픽스로만 전화가 걸리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트렁크를 한번 등록을 해보도록 할게요. 폴링 탭에서 통화 라우팅 부분에 보시게 되면 트렁크에 대한 설정 부분이 있죠. 그래서 트렁크 추가를 눌러주시고 우리는 한국 로케이션에 로컬 게이트웨이로 사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한국 로케이션 선택해 주시면 되고 트렁크에 대한 이름을 전 HR, HQ, TRK로 설정을 하고 레지스트레이션 베이스, 인증서 베이스 이 두 가지 중에서 저는 레지스트레이션 베이스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트렁크에서 등록 기반 트렁크이기 때문에 트렁크에 등록을 하기 위한 정보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해당 정보들을 이제 로컬 게이트웨이에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로컬 게이트웨이에 대한 설정 부분은 헬프 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고 저는 만들어 놓은 템플릿으로 좀 설정을 하도록 할게요. 이 정도로 하죠. 보시게 되면은 이게 제가 헬프 페이지를 통해서 가져온 그 설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등록을 하기 위한 부분을 먼저 변경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SIP 프로파일 부분을 변경을 할 건데요. SIP 프로파일 부분에 프롬 필드에 추가적인 OTG라고 하는 부분을 설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SIP 프로파일을 통해서 OTG 부분을 변경을 할 거고요. 그리고 아래에 있는 테넌트, 이 테넌트가 실제 엑스 콜링에 등록되는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테넌트에서 이제 레지스트러, 등록자에 대한 도메인 부분을 설정을 할 거고요. 등록자 도메인을 변경을 해주시고요. 잘 안 보이니까 좀만 더 키울게요. 등록자 부분을 변경해 주시고 실제 렐름 부분 변경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SIP 서버 부분에 대한 변경이 필요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아웃바운드 프락시 주소를 변경하도록 할게요. 아웃바운드 프락시 주소가 SK01이네요. 아웃바운드 프락시 주소를 변경해 주시고 다음은 패턴 포트, 라인을 등록하기 위한 이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크레덴셜 넘버 부분에 해당 라인 넘버를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은 인증 정보, 크레덴셜 정보죠. 사용자 이름 부분을 복사를 해주시고 새 부분에 변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패스워드도 변경을 해야겠죠. 패스워드 변경해 주시고 변경하고 해당 정보들을 이제 게이트웨이에 등록하면 되겠습니다. 게이트웨이에 등록하기 전에 각각의 컨피그들을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글로벌 설정 부분이고요. 여기서는 그 TLS 세션을 사용하기 위한 그 인증서를 다운로드 받고 트러스트 포인트를 생성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보이스 서비스 VIP 설정 같은 경우에는 트러스트 리스트를 통해서 웹스 콜링에 대한 IP만 등록해 놓으시게 되면은 웹에서 들어오는 SIP 공격을 막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스턴에 대한 설정 부분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웹스 콜링 얼리 오퍼를 전하기 때문에 얼리 오퍼 포스드로 설정을 했고요. SIP 프로파일을 통해서 웹스 콜링 SIPS를 전하지 않기 때문에 SIPS로 설정되어 있는 부분들을 웹스 콜링으로 보낼 때는 SIP로
변경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코덱에 대한 설정, 그리고 SRTP에 대한 크립토 설정, 그리고 스턴, 아이스 사용하기 위한 스턴 설정도 마찬가지로 설정이 되는 부분이고, 이 테넌트 부분은 전 두 개로 설정을 했죠. 테넌트 100번 같은 경우에는 에비스 쿨링에 등록되는 설정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테넌트 200번 같은 경우에는 아까 데모에서 CUCM하고 PSTN 에뮬레이트 하기 위해서 CUCM하고 트렁크를 맺는다라고 말씀드렸었죠. CUCM을 위한 트렁크로, 테넌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SRP URI를 통해서 인바운드 콜에 대한 구분을 하기 위한 클래스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SRP 서버 그룹을 통해서 이 서버 그룹 사용하실 때는 우리 서브스크라이버가 여러 개일 때 이 옵션 사용하시면 좋은데 저는 한 개인데도 우선 이 설정을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 다이얼피어 부분이고요. 아웃바운드 다이얼피어를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한 가지는 웹스 콜링으로 가는 거, 한 가지는 CUCM으로 가는 거, 두 개를 만들었고요. DPG를 통해서 특정 다이얼피어로 들어온 것은 이쪽 다이얼피어로 무조건 전송하라라는 설정이 DPG 설정인데, 이 DPG 설정을 했고, 여기서 콜링에서 게이트웨이로 들어오는 것은 CUCM으로, CUCM에서 게이트웨이로 들어오는 것은 웹스 콜링으로 전달하는 설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바운드 다이얼피어도 마찬가지로 웹스 콜링에서 들어오는 것, 그리고 CUCM에서 들어오는 것, 두 가지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설정을 게이트웨이에 한번 등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이트웨이에 접속이 끊겼네요. 접속을 하고요. 각각의 설정들을 그대로 붙여넣을게요. 글로벌 설정을 넣을 거고요. 이게 인증서 번들 리스트를 다운로드 받는 설정인 거고, 다운로드 받은 거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받아졌는 임포트가 석세스 되었다는 부분이고, 거기에 디지서트 인증서가 폼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보이스 서비스 VIP와 같은 글로벌 설정들, 그리고 SIP 프로파일 설정, 코덱하고 스턴 설정이죠. SRT 설정 부분하고요. 다음은 테넌트 설정인데 가장 중요하고 많이 실수를 하는 설정인데 제가 잘 입력했겠죠. 네, 이제 테넌트도 등록 설정을 했고요. 이제 URI 설정, 이제 다이얼피어에 대한 설정입니다. 아웃바운드 다이얼피어고요. DPG라고 해서 인바운드 된 다이얼피어를 아웃바운드 다이얼피어로 넘기는 설정, 마지막으로 인바운드 다이얼피어에 대한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트렁크가 등록이 되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마 등록은 현재 안 되었을 거고요. 레지스터 익스파이어 타임이 완료가 되어야지 레지스터를 보내기 때문에 현재 73초 후에 레지스터를 보낼 예정이기 때문에 좀 있다가 1분 정도 후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트렁크 게이트웨이 설정했으면은 이제 이 설정된 부분을 혹시 모르니까 한번 복사를 해둘게요. 트렁크에 대한 설정이 맞춰졌고요. 이 트렁크를 라우트 그룹으로 한번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우트 그룹을 하나 생성을 할 거고요. 라우트 그룹을 HQ RG로 한번 구성해보고 트렁크는 저희가 생성한 HR 트렁크를 초월할 거고, 이 트렁크가 최대 하나의 라우트 그룹 10개까지 추가가 가능해지게 되고, 우선순위는 1부터 10까지 1이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거고요. 10이 우선순위가 낮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장을 해주시게 되면 이제 라우트 그룹도 생성이 완료가 되었고, 해당 라우트 그룹을 저희가 위치, 한국에 있는 위치 설정에 추가를 해야 되겠죠. 한국 로케이션에 들어가서 통화 설정에 들어가 보시면 프레미스 기반의 PSTN 관리 부분을 클릭해 주시게 되면, 저희가 지난주에는 트렁크를 안 만들었기 때문에 이걸 없음으로 했었죠. 이것을 HQRG로 설정을 해주시고 다음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해당 로케이션에 트렁크가 할당되었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트렁크에 대한 설정도 완료가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등록이 되었는지 한 번 더 보도록 할게요. 네, 보시게 되면은 이제 레지 부분에 yes
된 것을 보실 수가 있게 되고, 이렇게 되면 등록이 완료가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폰트 허브로 와서 콜링에 통화 라우팅에 트렁크를 보시게 되면 트렁크 정보 보시면 온라인 상태로 변경이 되었죠. 이제 트렁크가 등록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트렁크에 대한 상태 정보가 바로 보이진 않는데 이제 앞으로 업데이트 될 거에 트렁크에 대한 상태 정보하고 해당 트렁크가 몇 콜 정도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까지 업데이트가 될 예정입니다. 이제 CUCM을 통해 이제 로컬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CUCM까지 전화가 구성되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한번 전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전화가 걸리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제보 쪽으로 전화 걸 거고요. 보시게 되면 바로 제보 쪽으로 호가 들어온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네, 전화가 제가 건 번호가 822323에 1001번에서 6018로 전화를 걸었었죠. 6018로 걸었을 때 CUCM 쪽으로 6018 그대로 전달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반대의 번호에 대해 세팅을 했는데 이거 바로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깜빡했네요. CUCM 쪽에 추가적으로 어떤 패턴을 하나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티션도 하나 만들어서 번호도 다시 다 모든 번호가 6018로 오게 하나 더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파티션 하나 만들었고 게이트웨이에서 사용할 콜링 서치 스페이스를 이건 웹스 콜링하고 상관없는 부분이고 제가 설정을 빼먹어서 추가적으로 하는 설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고 트렁크에 해당 CSS를 설정을 할 거고요. 이 로컬 게이트웨이가 아까 저희가 설정한 로컬 게이트에 연동되어 있는 트렁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고 이제 인바운드를 위한 트랜스레이션 패턴 2개와 아웃바운드를 위한 라우터 패턴 1개만 결정해 보도록 할게요. 플러스로 넘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플러스가 아닌 플러스로 해당되는 번호들도 마찬가지로 추가를 하고요. 라우트 패턴으로 팔로씩 하는 번호들에 대해서 해당 트렁크로 보내게 설정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정을 했고요. 제가 트렁크 리셋을 안 한 것 같네요. 리셋까지 완료를 했고요. 이제 제보에서 웹스 콜링으로 전화 걸리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Your call cannot be completed as dialed. Please. 네, 전화가 안 걸리네요. 018에서 1001 설정을 했는데 전화가 안 걸리는 이유는
이 내선 번호로 전화를 걸기 위해서는 아까 저희가 알 수 없는 번호에 대한 정책 설정을 해야지 이 번호가 걸리게 되는데, 이제 해당 설정을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치를 클릭해 주시고 LOCKR 클릭해 주시고 통화 부분을 클릭해 주시게 되면은 아래 내부 전화하기가 있었죠. 아까 저희가 ESM 프리픽스 설정한 부분, 여기에 온프라미스 내선번호에 대한 통화번호를 알 수 없는 번호에 대한 프라미스 내부 전화 통화로 라우트를 활성화해 주시고, 트렁크를 내가 HQRG로 생성했던 걸로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전화를 해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전화가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없는 번호에 대해서, 이 번호는 알 수 없는 내선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선에서 온프라미스에 있는 내선에서 웹스 콜링에 있는 내선으로 바로 전화가 가능해지게 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제가 준비한 데모 세션을 여기서 마치고요. 오늘 내용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웹스 콜링의 다이얼 플랜하고 로컬 게이트웨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웹스 콜링의 다이얼 플랜은 뭐 내선 통화라든지 지역 간 ESM 프리픽스 통화, 외부 통화로 구성되게 되고,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에 대한 각각 권한 설정을 통해서 인바운드 전용 또는 아웃바운드 전용 또는 콜에 대한 타입별로 발신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줄 수 있다. 그리고 웹스 콜링에 대한 라우팅 로직은 콜에 대한 타입별로 사용자라든지 긴급번호라든지 또는 PSTN이라든지 또는 뭐 라우트 리스트라든지 다이얼 플랜 등과 같은 콜의 타입별로 라우팅에 대한 경로를 지정하게 되는 거고, 그 경로에 지정되어 있는 트렁크로 발신이 된다. 그리고 알 수 없는 번호에 대한 처리 로직이 있다 라고 말씀드렸었고요. 로컬 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고객의 PSTN을 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PSTN 연결 옵션이 있고, 등록과 인증서 기반으로 구성이 가능하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세션은 여기까지이고요. 혹시 질문이 올라온 게 있을까요? 네, 프로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올라온 질문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하나가 있는데요. 웹엑스 콜링에서 발신 시에 번호를 변환해서 보낼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이 나와 있습니다. 네, 발신지 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데 두 가지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그 로컬 게이트웨이에서 변경해서 나갈 수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최근에 업데이트된 기능인데, 이 콜링 설정해 보시게 되면 그 트랜슬레이션 패턴이라는 설정이 추가가 되게 되었고요. 아직 여기에는 업데이트가 안 되었네요. 트랜슬레이션 패턴이라는 기능이 추가가 되게 되었고, 이 트랜슬레이션 패턴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그 CUCM의 트랜슬레이션 패턴과 유사한 기능으로 번호를 변환해서 보낼 수가 있습니다. 네, 프로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따로 올라온 질문은 없는 관계로 Q&A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 세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6월 20 동일한 시간에 저희 그 웹엑스 콜링 기본 기능 EM이 신규 기능 업데이트 관련된 세션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등록을 하고 참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설문조사 관련 내용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세션이 끝나면은 지금 보시는 내용과 같은 관련된 설문조사 메일을 받으실 건데요. 저희한테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 좋은 답변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세션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참석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